안녕하세요. 저 양주에 살고 있는 오옥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사님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이제 어제 만들어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좀 이렇게 하다가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그 마을에서 민주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시민 교육을 처음 만나서 또 마을에서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아, 저는 2002년도에 양주에 들어왔어요. 양주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활동한 게 이제 학교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고 셋째 아이를 양주에 와서 낳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교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급식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빈파 선생님도 그때 이제 이렇게 이름을 계속 들어서 낯이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급식에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이게 식생활이 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인스턴트보다는 슬로우 푸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쪽에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의 활동, 그다음에 이제 양주 참학을 저희가 이제 새로 지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마을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게 바로 작은 도서관이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서관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마을 안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이제 경기도 따복지원센터가 이제 문을 열어서 그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드는 그게 이제 슬로건이었는데 이제 이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을에 있는 엄마들과 모여서 양주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이런 공모 사업들을 이제 해마다 그걸 따서 이제 계속 돌렸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뭐 놀러를 간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양주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양주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 쪽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악해요. 문화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의정부를 나가야지만 영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이런 이제 좀 열악한 이제 도시였는데 그 당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역사 탐방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도서관하고 같이 함께. 그러면서 네트워크 활동을 좀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 활동가를 양성하고 마을 활동가도 양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받고 나서 시의정에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주 YMC랑 같이 양주시 의정지기단을 또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 따복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등 공모 사업으로 이제 처음 이제 마을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축제, 그다음에 뭐 협동화 사업,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그다음에 지명 밝기 이런 것들로 저희가 15년부터 해마다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늘 지역마다 봄, 가을에 축제가 되게 많아요. 양주만 해도 지역적으로 똑같은 축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마을에 주민이 빠진 축제는 의미가 없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락앤락 양주골 축제를 준비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양주골 락앤락이라는 건데 저희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이 락앤락 축제를 해마다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을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부스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 주민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마을의 의미도 알고 마을의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가 계속 사람들과 왕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효과를 가졌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건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거의 100여 분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제와는 다르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해요.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이거 예전에는 이런 축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여기 오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고 강강솔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마을 축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랜선으로 저희가 이제 축제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는 아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 그다음 물적자원 이런 공간, 사람 이런 분들과 같이 저희가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세요. 예, 그 공성 선생님이라고 거미 박사님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방학 때 아이들하고 모여서 이 거미를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해주세요. 수업을 해주시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정근을 가시면서 아쉽게도 작년부터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텃밭 활동을 해요. 지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 활동도 하고 수확물은 나눔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있는 공간에서 마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동아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분들이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만든 지명밝기 그 놀이예요. 지명밟기를 스토리 빌이라는 보드 게임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거 1,000만 원 주고 제작한 건데 아쉽게도 지금 하나밖에 제작을 못해서 저희가 양주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4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 2동만 요거를 50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내고장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선생님들 이제 워크숍 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한데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학교에서 내 고장의 이런 설화라든가 땅 이름을 알려주긴 되게 쉽지가 않은데 놀이를 통해서 이걸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3개를 더 만들어서 양주의 이제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 설화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자.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예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활동가도 양성해 놓은 상태고 요거는 좀 이제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여기 지금 있으신 분들은 놀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고 학부모고 옆집 아줌마고 이렇게 모여서 쑥대밀이라는 전래놀이 동아리를 이제 작년에 만들었어요. 재작년에 만들어서 작년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매일 놀아주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여의치는 않았어요. 여의치는 않았고 이제 공원을 매주 금요일 날은 이 공원에서 이 시간에 선생님들과 노는 거라고 이제 홍보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서 되게 아쉬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는 아이들이 계속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놀이터를 기다리고 그 공원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5명이든 10명이든 작은 숫자라도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되게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냥 1년 단위로 그냥 사업만 하는 공동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문제, 그다음 교육의 문제들을 함께 논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꾸 시도를 하고
또 부딪혀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교육청의 이제 그 담당자 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동체 분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를 이제 잡았었어요. 그래서 양주가 재작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 1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시즌 2고 올해가 시즌 3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지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야 되는 게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자꾸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마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워낙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내 지역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들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만나고 네트워크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네트워크에 대한 시도를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제 되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작년에 인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4차 시를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는 민주시민교육을 아예 저희가 공모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것까지 이제 할 기회에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좀 더 또 새로운 분야의 이제 주민들을 만나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민주시민교육 선포하다 헌법책을 만난 거는 2016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의정부에서 민주시민학교를 2016년도에 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신청을 해서 거의 3개월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홍윤기 교수님께서 항상 여기 이제 그 포켓에다가 뭐를 하나 맨날 끼고 다니세요. 그게 손바닥 헌법책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주시민 교육을 봤는데 좀 띵했어요. 아, 나도 헌법이라는 걸 읽을 수 있구나. 누구도 나한테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민주시민 교육을 좀 양주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았어요. 기존에 해왔던 공동체 활동하고 민주시민 교육하고는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구리에 이제 계시는 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저 구리랑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3개월짜리 이제 그 구리랑 같이 컨소시엄을 했어요. 그때 한 3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이요. 다 이제 강사비로 나갔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강사진은 섭외를 하고 홍민기 교수님 섭외하고 막 이러면서 8차 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마음이 부풀었었어요. 이 좋은 걸 하는데 사람들 많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10분 처음에 시작할 때 10분인가 12분 오셨어요. 저녁에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홍윤 교수 오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소중하다라는 이제 말씀 그리고 오셨던 분들 함께 하셨던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셨고 그분들이 그 다음에도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그때 이제 1,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10강을 준비를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이제 민주시민 교육 이제 그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이제 인권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나 우리 소중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이제 청소년, 그다음에 성소수자,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학생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0차 시로 해서 나눠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5분 이상은 받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15분, 10분 왔다 갔다 요 정도 인원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민주피아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을 넣었는데 그것도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피아 양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얘들아 헌법이랑 놀자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마을 안에 있는 학교랑 다 섭외가 됐던 거예요. 4학년, 5학년 아이들을 하자. 선생님하고 다 섭외가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사업을 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절대로 안 된다. 못 들어온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인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이제 몇 곳을 나눠서 이걸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책을 나눠주니까 헌법이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헌법을 읽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이랑 놀자는 좀 확산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연 이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교환도 만들었고 또 이제 저희 의원국에 있는 자료를 또 받아서 같이 이제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활동지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활동지도 되게 재밌어 하고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저희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활동했던 사진이에요. 예, 홍민규 교수님 오셔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예, 여기는 이제 보이시죠? 김영택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예, 세종에서 양주까지 되게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되게 열광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정석 교수님 오셔서 헌법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양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양주 시의원님을 이제 의장님을 불러 모시고 이제 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인지를 하셨지만 이때뿐이었습니다. 그 지속은 안 됐고요. 네. 그리고 함영태 교수님 오셔서 또 이제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나서 2019년도에 백인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양주가 그 혁신교육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을이 녹아내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면은 민주시민으로서 이 교육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100분은 못 오시고요. 한 50여 분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에 이제 정성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의원님들도 오셔서 함께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헌법책 필사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이거 이제 그때 참석했던 아이들 다 필사를 한 건데 아이들도 되게 새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 필사하면 손바닥 헌법책 다 하나씩 나눠주고요. 밑에는 그 헌법이랑 놀자라는 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저희가 민주살이라고 민주시민 동아리를 학교 태임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 이제 선생님, 지역에 있는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부하는 이런 동아리를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질 못하니까 지금 아쉽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민주시민 책을 가지고 한번 교환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주 그리고 또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그 지역에서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에서 민의 이야기를 좀 강히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양주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뒷모습이 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호선이 들어오는데 어떠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옆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와서 주민한테 설명을 해라.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한 분도 한 명의 시의원도 나오질 않았어요. 다들.
예, 계속 회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추운 날 100여 분 이상들이 나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자리들을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예, 그들이 그 관이 원하는 그 자리로 지금 역은 지금 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관주도로 모든 일이 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자리를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안이 있을 때 시민들이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막아놨어요. 공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 해에.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공간도 없이 관에서 자기네 편하자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버리는 자체가 너무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올 봄에 이 경기도에서 아이놀이터를 만들려고 예산이 1억 8천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도의원이 이걸 따왔는데 우리 동네에 이거 생기는데 숲을 훼손을 하면서 이 놀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앞에 놀이터를 왜 니네 마음대로 만드느냐. 주민들의 의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왜 있는 숲을 왜 훼손하면서 만드느냐. 그래서 주민들 이제 대표자분들이 모이셔서 간담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 그다음에 의원님 오셔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냥 우리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예산 퍼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답답한 상황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돼버리기는 하지만 그게 내 개인적인 딴지가 아니라 어떤 소통의 딴지? 예,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돌봄에 오시면 손바닥 헌법책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창고에 거의 한 500권이 남아있는데 그걸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제가 이제 타이틀은 민지신문으로 한 걸음 뭐 이렇게 했는데 3년 전에 양주시 의정지기단을 저희가 이제 창설을 했어요. 이제 양주 YMCA랑 같이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의회 활동을 시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여기를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있으니까 시의원들이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너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안면이 있으신 분들은 오지 말라고 막 대놓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오는 거를 의원들도 되게 꺼려하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꾹꾹 나가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갈 때는 저희가 모니터를 해요. 영상으로 모니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저희가 좀 확대가 돼서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해요. 지금 한 20분 정도 하고 있는데 다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라 한 달에 이제 거의 뭐 길게는 일주일 이상 2주 정도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일주일에 이거 월 한 1회 정도는 나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전 오후 나갈 때는 좀 이렇게 인원이 많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꿋꿋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좀 내년에도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민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아파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돌봄 도서관 공간인데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사부작이라는 세미나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마을에 이제 축제가 있을 때는 나와서 아이들하고 그림 그리는 이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좀 그래서 제가 그린 거예요. 명작꽃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집중이 되고 되게 의미 있고 좋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거의 2달 동안. 네.
그리고 마을에 이제 숲을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생태, 그다음 놀이 이런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극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3년째인데 요거는 접니다. 1차 저희가 1차 연극을 그 환경 대재앙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극을 했는데 모자가 바로 똥이에요. 똥 관련된 연극이었는데 저희 발표할 때 아주 재밌었어요. 20분짜리 극인데 엄청 재밌고 저희가 하는 1년 동안 준비해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작은 발표회를 해요. 주민들 모아놓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에너지를 많이 받는 소비도 하지만 되게 받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또 이제 그 빨간 고양이라는 낭독극을 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소소하게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동네에 이렇게 뭐 기타 치시는 동아리 분들, 그 다음에 뭐 켈리 하시는 동아리 분들 모셔서 다 소소한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소한 발표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또 극도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가족들, 그 다음에 동네에 이제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서 한 50여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1년을 되게 잘 보냈다라는 이런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2018년, 19년 여기 지금 요 친구가 그 별아라는 청소년 동아리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양주에는 6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6개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별아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는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교 가서 좀 이제 그 상황 그 별아가 좀 활동이 좀 많이 주춤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 4.16 때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강장에 모여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이거 할 때마다 어르신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되게 어르신들은 되게 많이 피해요. 이때는. 이거를 왜 하느냐 막 이러면서 어르신들 오면서 한마디씩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이 아이들도 이때 자진해서 나와서 함께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이제 봉사 점수는 주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미세먼지 환경 동아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양주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미세먼지가 최고로 높은 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양주시에 이제 대기 관련한 과를 찾아가서 양주시의 대기질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간담회도 하고요. 또 지역 다니면서 측정도 해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하고요. 또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함께 또 시위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여기 어딘지 아시죠? 독도예요. 2019년도에 아이들과 같이 독도를 갔어요. 10명을 데리고 독도를 2박 3일 갔다 와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태평소로 홀로 아리랑을 불렀던 걸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쑥스럽지만 내려서 20분 동안 있는 시간에 급하게 태평소를 불렀는데 그 이제 10명 중에 한 2명만 부르고 나머지는 못하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고 저희한테도 되게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한번 좀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이제 진행형이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청소년 민주시민 학교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이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라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환경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도 지금 계속 활동 중인데, 아까 별하는 고등학생들이었고요. 이 청청동은 중학생 1, 2학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읍지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양주시의 고읍지구라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성된 곳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상가부터 아파트부터 되게 많은 거의 한 5만 세대 정도가, 5만 명 정도? 5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은 환경교육을 했어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기후변화,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이런 것들을 10차지 거쳐서 계속 아이들하고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 가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가 분리가 자원순환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있고, 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직접 다 뜯어보면서 이걸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면은 냄새 많이 나잖아요. 말 못해요. 예, 그러면서 자꾸 하면서 이제는 가면은 자기네가 박스에 테이프 다 뜯어서 쓰레기 여기 봉지에 버리고 그거 없이 다 할 수 있게 요 정도까지 지금 아이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아쉬운 게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계속 단톡에 와요. 언제 모여요? 언제 모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모여서 하고는 싶지만은 지금 어쨌든 저희 양주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이 친구들이 틈새 장터라는 거를 하나 해요. 이건 뭐냐면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장터예요. 이 장터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비닐봉지도 없어요. 꼬마 농부들이 수확해온 작물도 그냥 일회용 컵을 가지고 거기다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로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서 팔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업사이클링 하는 것들을 오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벼룩시장을 신청한 아이들은 선을 그어 놓으면 거기 앉아서 아이들이 벼룩시장 이제 판매를 해요. 자기네가 안 쓰는 것들을. 그렇게 저희가 6월에 한 번 했는데 원래는 6월부터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셋째 주 일요일 날. 근데 6월에 하고 7월부터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9월부터는 저희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6월에 시작을 할 때는 되게 반신반의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 틈새 장터가 하는 곳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틈새길이에요. 말 그대로 차도 안 다니고 되게 넓은 공간인데 10년 넘게 죽어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아이한테 줘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이 장터를 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한테 의견을 받고 아이들이 그거를 직접 써서 팻말 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학교 1,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더라도 그게 바로 아이들의 모습인 거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이제 미스 나는 것들, 잘못된 부분들, 이런 수정할 부분들은 계속 이제 아이들 이제 저희가 이제 여자 대장, 남자 대장 해놨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원래 이 아이들하고 저희 양주시에 있는 그 쓰레기 선별장이랑 같이 결혼을 맺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어긋나 버렸어요. 지금 거기 가서 작년에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아이들 데리고 체험 가는 것도 다 안 되고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올해는 틈새 장터하고 캠페인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뭐 선호도 조사,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틈새장터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 설문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틈새장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동장님도 되게 지금 이제 관심 있어 하는데, 동장님도 또 부서가 바뀌셔가지고 다른 동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열심히 밑작업을 다 하고 다 정성 들여놨는데 그게 다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안 남은 올해가 되게 벅차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씩씩하게 열심히 하니까 저는 감사하게 지금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계속 이제 밖에 나가서 지금 밭일을 하고 이제 왔어요. 저희가 꼬마 농부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농사를 져서 그걸 가지고 이 틈새장터에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이제 방학이라서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오후에 지금 수업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역에서 이제 민주시민이라는 이제 헌법에 대한 공부도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그다음에 학습하면서 이런 활동을 할 때 나의 자신의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내놓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자꾸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 겨울 방학 때, 작년 겨울 방학 때 그 헌법 책을 가지고 한 3회 정도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헌법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읽어보자 이런 얘기도 해보는데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되게 낯설어해요, 헌법을.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돌봄에 오면 헌법책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나 와서 꺼내가지고 읽어볼 수 있게 해놨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아이들하고 계속 접하는 저는 아이들하고 헌법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좀 이게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 올해 계획이 그거였어요. 올해 계약은 아니지만 저희 양주가 23만이에요. 좀 늘어가지고 20만이었는데 23만은 늘었어요. 양주 시민 모두가 집에 헌법책 하나는 갖고 있게 하자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더 많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아이들과 엄마들과 또 학교와 관과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이 손바닥 헌법책을 좀 많이 보급할 수 있고, 또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헌법책을 누구나 홍윤기 교수님처럼 이렇게 포켓에 꽂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양주시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뛰었고요. 내일도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마을에서 이런 많은 활동을 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일부는 성일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 플러스 헌법 교육을 하셨던 것 같고, 일부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저기 헌법교실, 헌법 읽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도시농부, 꼬마농부라던가 또 환경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헌법 실천을 하는, 저희가 이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헌법을 일단 읽자, 그 다음에 헌법을 좀 알자, 그 다음이 헌법대로 하자, 헌법을 실천하자인데, 어쩌면 이렇게 마을에서 마을 교육으로 학생들과 또 성인분들과 헌법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 활동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거 같은 것들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질문을 네, 드릴까요? 네. 네.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공감도 많이 됐고요. 그 중에 보면 아까 그 민주시민 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그 민주시민 교육 교재는 어떤 걸로 활용했나요? 교재는 강사님들한테 원고를 받아요. 음, 그 강의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교육을. 그 교재 한번 했던 거 그거 혹시 예. 뭐 얻을 수 없나요?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필요하세요?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톡에다가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예. 네. 예, 다른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거 아마 네. 그 구성께서는 헌법교육, 헌법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좀 빨리 하고 싶어 하셔서 급하게 어떤 교재를 썼는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 김희선이요. 질문 드릴게요. 네, 선생님. 의정 활동하는 그 기자단. 의정직이요? 예. 네네. 그렇게 하면은 그 내용들을 해서 어디에다가 실으는 건가요? 아니,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그럼, 않고 네. 저희가 그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참여하시는 의정직이단 모니터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다 모니터 용지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누가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누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태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랑 저희가 1년, 2년 하고 나서는 되게 많이 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통계를 내고 자료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해서 어느 분이 몇 번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한 의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책으로만 지금 만들어 놨고,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그 의원상 이런 것들, 의정지계가 뽑은 의원상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15번 가지고 매번 그걸 꽉꽉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거예요.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고 한 달에 한 번 나가가지고 이걸 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려면은 15명이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나가는 의회 그 의정 그 기간 동안 계속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4, 5명씩. 근데 그러지가 못한 거죠. 우선은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막 이제 밤늦게까지 할 때는 8시, 9시까지 해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민회사 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 좀 저희가 좀 정비를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진짜로 의원상을 한번 해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 의원인지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안은 나와 있어요. 아,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오픈하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셨는지. 저희가 할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의장님이 저희랑 좀 이렇게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의정직이 발대식을 할 때 의원님하고 먼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한테, 아, 의정직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중간에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의정직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다행히 의장님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발대시대도 와서 참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할 때도 했는데 의장님이 바뀌니까 또 이게 또 만만치가 않네요. 아니, 저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예, 제가 알기로 국회나 그런 회의 할 때 네, 저희가 시민들이 그거를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법제적으로? 맞아요. 예, 음. 당첨권만 받아서 가면 돼요.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왜냐면은 의회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저희 거기 핑계는 그거예요. 공간이 작아서. 그러니까는 의회 일정에 맞춰서 큰 대강당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다음에 분야별로 이제 소위원회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공간이 작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때는 못 들어오게 딱 막아요.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코로나란 이유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우리는 모니터 방송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어떻게 부딪히기가 되게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안 돼요.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양주가 좀 되게 좀 폐쇄적이긴 한데, 또 이제 의장님에 따라서 약간 유도리는 있는데, 이번에 작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힘듭니다. 첫 해는 되게 괜찮았었는데. 예. 네, 이사님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도 한번 봐주세요. 네. 이주영 이사님이 지금, 짱입니다 하고 응원글 주셨고요. 이선아 이사님, 이 초중고 어른 등 대상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헌법하면 일단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니까 좀 색다른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른 대상은 참, 지금, 예. 잠깐만요. 화면 공유. 네. 저희, 화면 공유를 끄고 전체 예. 얼굴을 보면서 좀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어른 대상은 교수님들 이제 강사님들이 원고를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강사님에 따라서 좀 이게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강사님에 따라서 되게 딱딱한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 이제 오셨던 선생님, 그 강사님들은 다 재밌으세요. 저희 김효태 이사장님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강의할 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할 때도 그렇게 딱딱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원고 자체가 또 재밌고 되게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헌법이랑 놀자에서 그 저희 우원국에서 나온 그 보내주신 사과나무, 예, 되게 반응 좋았어요. 그리고 그 헌법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아이들이 쭉 읽은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 찾아 쓰기, 그 필사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찾아가지고 붙이는 활동, 아이들은 계속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놀이를 좀 해줘요, 아이들하고.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은 뭐 손놀이 아니면 몸놀이 이런 걸 잠깐 하고 하면은 1시간 수업이 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민주시민교육 핵심 내용이 뭘까요? 저희는 민주시민교육 할 때는 우선은 주로 이제 그 강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드려요. 민주시민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거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민주시민이 무엇인가, 헌법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민주시민이라는 거에 대한 풀이, 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헌법에 대한 공부, 그리고 손바닥 헌법책 가지고 하는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저기한 건 없었고요. 인권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놓치기 쉬운 이제 소수자들 인권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예, 이제 김지학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권 다양성은 저희가 계속 이제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 한 것 중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강사님이 재밌는 강사님들이 많으세요. 김지학 교수님, 김지학 강사님도 되게 재밌게 활동을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강사님 섭외를 잘 하시면 교육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이거는 혹시 저희가 학교로 초중고 학생들 헌법교육 강의 교육을 하잖아요. 네. 헌법마당이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네. 혹시 이사님은 양주 지역의 학교로 헌법 강의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던 상황이 좀 가능하셨을까요? 아니면 네,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나? 예. 작년에 저희 이제 마을에 있는 광사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로 학교랑 다 섭외를 하고 학교에서 원해서 그거를 이제 사업을 공모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아이들 전학년 8반이, 3반이니까 6반을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을 했던 건데, 그래서 네. 교장 선생님, 담당 선생님 다 연락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이걸 했던 건데, 코로나가 딱 하면서 터지면서 이제 이게 계속 단계가 높아가니까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가 그게 더 되게 아주 폐쇄적이에요. 서울은 이제 어떤 교육 외부 강사가 이제 와도 상관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도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양주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작은 학교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간 거고요. 지금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손바닥 헌법책도 제가 학교에 갖다 드렸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필요성도 말씀드렸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말씀이 다 끝난 상황이었고요. 내년도에 좀 어쨌든 이게 좀 주춤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또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내년에는 좀 한번 가까운 마을 안에 있는 학교를 좀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올해 이제 올겨울도 준비를 해야죠. 예. 그런 아주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지역의 마을 학교가 학교하고 잘 협의가 돼서 그렇게 그 초중고 학생들 헌법 교육이 가능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예. 좀 준비를 더 이렇게 찬찬히 많이 해놓으시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잘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민주살이라고 민주시민은 이제 활동가 이제 교육할 수 있게 지금 좀 저희가 계속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주영 이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헌법 전문 공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었는데
예, 한번 겨울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이재용 이사님 오셔서 또 이제 헌법 전문 한 번 더 너무 그때 좋아가지고 전문을 다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다들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 번 더 해서 저희가 또 역량 강화를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활과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야죠. 네. 그 박순걸 교감 선생님, 예, 네. 그 아마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잘 소통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밀양도 이렇게 헌법 교육을 하는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헌법 교육은 아직 하지를 않고요. 우리가 한 3년 전에 이제 행복교육지구, 혁신지구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본 이사님처럼 지금 이제 뭐 학부모 놀이 동아리들이 이제 마을교사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거의 아직은 그 돌봄 정도 상태 아이들 돌보고 마을 그 교육 프로그램 하고 교육과정 돌리고 이런 데까지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민주시민의식은 밀양은 아주 조금 좀 그렇습니다. 경상도가 좀 특히 좀 더 심하죠. 그런 게. 좀 심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아마 이제 예, 맞습니다. 교육이 아마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네. 갔는데 시즌 3를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하는 기초이신 것 같고요. 예, 조금 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아이들에게도 혁신교육으로 헌법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네. 누가 질문하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예, 아까 그 선생님 그 마을에서 그 활동가 분들과 함께 보니까 공모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공모 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사업이 그게 승인이 되어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전에 여기 마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활동가분들과 함께 그 사업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까 활동가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활동가 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거 모집을 해서 어떻게 그 세팅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그 민주소리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이거 동아리 만들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왜냐면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동아리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은 만나서 동아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비를 계속 내서 우리가 강사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공모는 제가 쓰죠. 제가 쓰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교환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또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놀이 같은 경우도 내가 놀이를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내가 역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역량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럼 자격증반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커나갈 수 있게 이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 활동가 분들이 그 토대가 된 게 아까 민주시민 그 교육 양성하는 그 그렇죠. 과정이죠. 예. 그거 하고 저희가 이제 마을 보드 만들면서 그 마을 활동가를 양성을 했었어요. 보드 활동가를. 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분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연결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채팅창에 쓰긴 했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구로에서 의정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제 가본 경험상 이제 정치는 잘 모르는데 일 잘하는 의원을 선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생겼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판별할 수 쉽게 뭐 잘한다 못한다를 할 수가 없고 또 의외로 또 제가 들어간 날은 그렇게
명성은 일을 안 한다는 분이 또 그날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맞아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말을 많이 하거나 뭔가를 제안하는 걸로도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되게 어렵구나라고 하고 대안을 이렇게 해답을 딱 못 찾았거든요. 근데 아까 하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저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요. 그 예산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주시의 예산을 알고 예산을 보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교육을 필히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공부를 해온 의원은 딱 티가 나요. 예. 그리고 왜 생뚱맞은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거랑 별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분 진짜 공부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도 좀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좀 길어지잖아요. 2~3시간 길어지거나 이제 오후에 할 때는 그러면은 꾹꾹꾹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화 막 하고 이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런 걸로 이제 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 정도요. 네. 이사님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요. 제일 궁금한 건데 사실 저는 민주시민교육도 지금 구로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어떻게 민주시민이 뭘지 좀 저는 네.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제 제가 돌봄을 하고 있어요. 마을 돌봄을 하는데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엄마가 다 해주고 다 어디선가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를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해요,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들. 저는 그게 가장 좀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내 권리도 중요하면 제 권리도 중요한 거야. 내가 싫다고 때리면 안 돼. 이런 것들, 헌법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거를 생활에서 녹아나는 게 민주시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민주시민 교육에서 하나요? 사실 저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많이 보면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아이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말씀하신 게 민주시민 교육에 뭐가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해요. 지금 우리 이제 얘들아 헌법이랑 놀자에서는 아이들하고 우선은 헌법을 보는 헌법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막 했던 게 아니라 헌법에 대한 것들, 헌법이 왜 있고 헌법이 뭐 헌법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찾아보고 써보고 이해하는 것까지밖에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활동하면서 계속 녹아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로의 반임 선생님 활동 많이 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주영 이사님께서 헌법을 알고 헌법 정신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랍니다라고 답변을 좀 추가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은 또 많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헌법을 알고 헌법 읽고 알고 이런데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헌법을 정말 헌법대로 하고 삶에서 헌법을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잘 녹아나는 그런 삶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5분 이사님이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죠. 마을학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 헌법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헌법교육도 소개를 하셨지만 혁신학교와 관련한 마을학교에 대한 활동 내용도 많이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저희 헌법에서 있어야 되고 헌법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학생들하고 함께 해나가시는 오픈 이사님
그 기운 잃지 마시고요. 예, 오늘 저기 강의 감사하고요. 또 선생님 한 5분 정도 그 가장 그 선생님들 내용을 좀 축약해서 조금 더 전달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전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저 공지를 이야기한 김에 마저 공지를 드린다면 지금 아까 초기 말씀대로 이제 김용택 이사장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권자 헌법은 이제 저희 그 함께하는 참여자들이 이 강의를 좀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바쁘신데도 저희 이사님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거의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주권자 헌법 참여자분들, 상에 같이 가실 분들, 그분들하고 지금 이제 지부장님, 지회장님들이 조금 더 들어오시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정말 잘 지켜놓으라고 이거 중도에 포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배우고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예, 좋은 강사님들도 또 이제 모시고 오겠지만 또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그 현장을 나눔하고 경험을 나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필 이사님, 지부장님, 이명필 지부장님, 네네, 예. 네, 저희 응원 좀 해주시죠. 지금 상해 수학여행 가는 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코로나만 안정되게 되면 상해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네. 오늘처럼 양주 오옥분 이사님 이야기 들으시면 좀 약간 좀 그러시죠. 상해에서는 그렇게 그 학교라던가 이렇게 연계해서 네네. 하기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거의 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더 크실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항상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상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서 하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늘 활동하시는 네. 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저기 참여자분들 중에 꼭 질문 아니어도 말씀 좀 의견 나누실 거 있으면 좀 한마디 더 하셔도 되는데요. 어떠실까요? 누가 아니, 좀 오늘 소감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네네. 네, 그러면 상해는 가실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같이 가시면 돼요. 대충 몇 월 달로 잡고 계세요? 갈 때를? 노영구 선생님 시간 괜찮으실 때요. 언제로 마치면 될까요? 저는 저기 자금을 마련하는 게 부지런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 상해가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일정이 몇 박 네. 며칠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연가 계획을 미리서부터 세워놔야 되거든요. 네. 2박 3일은 조금 빡빡하고요. 빡세죠. 3박 4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박 4일. 네. 4박 5일도 좋아요. 4박 5일. 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한 20분은 꼭 손잡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저 고성만 선생님 계속 이렇게 들어와 주실 거죠? 고성만 선생님, 안 계시나 봐요. 네, 지금 나가셨나요? 저희 아주 좋은 축하할 일이 있으셨는데 안 서건태 나가셨어요. 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네. 예. 운소거가 돼가지고요. 예. 네네. 고성만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들어와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네네. 저는 10월 달까지는 죄송하지만 참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고성만 선생님. 아니. 노영구 선생님. 노영구 선생님. 아, 노영구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서건자 이사님,
좋은 예, 소식 예, 근황도 예. 얘기해 주시고, 네, 좀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아우, 오늘 그 오군 선생님 제가 평상시 보고도 싶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해주신 그 강의 주제 내용이 저희가 지금 우원국에서 많이 더 많이 발전시키고 지역 지부에 좀 하고 싶었던 내용들하고 부합이 돼요. 그래서 헌법 읽기 운동을 실천하는 거에 많은 실행을 하고 계시는 오군 선생님의 사례가 공유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오군 선생님이 지금 그 많은 일을 그렇게 해내는 거에 하나하나가 다 꼭 필요한 일을 다 하고 계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은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참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양주는 행복한 곳이구나. 오군 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아이, 생각을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 교환이나 교제는 아마 우원국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맹글어 놓은 것도 있으니 같이 공유하고 좀 더 시국이 좀 더 좋아지면 협업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아마 강정미 이사님이 잘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오늘 아주 너무너무 좋았고 또 하나하나가 다 실행하시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귀감도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강성호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들 인터넷에 강성호 선생님이라고 좀 검색하시면 선생님 이야기들이 쭉 나올 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금 재심 중에 있으시고요. 그런 사연들을 좀 읽고 오시면 강성호 선생님하고 강의 듣고 소통하고 질문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성호 선생님 검색하셔가지고 좀 읽으시고요. 다음 주 9월 첫 주는 강성호 선생님께서 멋진 강의를 열어주실 것 같고요. 오늘 오셨던 분들 편안하시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헛다리 다 많이 에너지 뿜뿜. 감사해요. 최고, 최고, 최고.